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양병원 전문 심사역이신 KB국민은행 개인여신심사부의 김성우 심사역님을 모시고 요양병원 실패 없이 고르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여신심사부 김성훈 심사역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현대사회는 그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고생하는 사례가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과연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어떤가요? 많은 분들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이제 비슷한 기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 근거가 다르고요. 운영하시는 분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양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을 적용받아서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 혹은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주로 운영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나 한의사분들이 많이 운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그럼 좋은 요양병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먼저 좋은 요양병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환자분 본인에게 적합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질환으로 이제 수술을 받으셨고 난 후에 그다음에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질환과 관련된 의사분이 그 병원에 이제 근무하고 계신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표 원장 그리고 재직하시는 의사분들의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가시면은 의사분의 몇 명이 종사하시고 그다음 진료 과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특화된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암 전문 요양병원이라든지 재활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요양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의 병명과 관련이 있는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병상 가동률인데요. 사실은 병상 가동률을 일반 분이 확인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을 둘러보실 때 병실도 이제 와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환자가 너무 적거나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고 하면은 해당 병원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서 요양병원 학대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이 좀 올라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사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뭐 사건이 발생을 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요.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학대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요양병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그러한 사건들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병원일수록 혹은 직원 수가 적거나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좀 부족하거나 여리한 병원일수록 관련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고 등기부 등본에 권리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저희들도 이제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등기부 등본의 연락을 통해서 권리 침해가 이제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그런 이력들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도 확인하시면 좋은데 병원 입원하는데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병원의 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의 입장에서 이제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별로 서비스 차이가 있나요? 또 좋은 요양병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요양병원의 위치는 수도권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보다 보호자분들의 주거지와 가까이 있느냐를 더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요양병원 선택하실 때 기본적으로 집에서 가까운 5군데 이상의 병원을 선점하시고요. 이를 수치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양병원의 교통 편의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 병원의 분위기,
그리고 시설의 노후화 정도, 세 번째는 직원과 환자의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느냐를 수치화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는데요. 아마 첫 번째 이렇게 방문하시면 아마 이 병원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군데 이렇게 갔다 보시면은 본인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치화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가깝고 그다음에 수치화된 것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그런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호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 맞죠? 네, 제일 중요한 건 근데 가격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가격에 따라서 서비스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등급별 요양병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등급별 요양병원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나 그리고 간호사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분류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정액수가, 치료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행위별 수가가 적용이 되십니다. 아마 그 급여와 비급여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그 비급여 항목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가시면 비급여를 병원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그 비급여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병원비는 이제 그 5가지로 구분이 되세요. 그래서 진료비와 치료비, 간병비, 그다음 병실료, 식대, 이렇게 5개가 구성이 되는데, 진료비와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에서 80%를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요. 20%를 본인이 부담을 하세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 정도 되시고요.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에서 6일 입원하는 병실에 입원하게 되면은 한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대가 한 30만 원 정도? 아마 계산을 해보면 이제 한 17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병원비가 발생이 되고, 치료비에 따라서 이제 알파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사실 매달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팁을 조금 드리자면, 본인 부담 상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급받는 제도이거든요.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본인 부담 상한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병원 선정하셔서 상담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같이 상담하시면 병원비를 납부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요양병원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꼭 필요한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